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의사소통을 위한 5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조심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닌가,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말조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서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맞은 때를 기다려 말하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짜증나거나 언짢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에 망친 학생이 있는데 엄마가 그때 와서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하면 그 아이는 반항부터 하겠죠. 화를 내겠죠.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싸우고 들어온 아내나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하면 오히려 더 부부싸움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는 시기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한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서 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꼭 말해야 된다라고 미리서 섣불리 말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 먹을 것을 주는 게 좋은데 그 사람에게 정신 차려라, 빨리 일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시기적절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결국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로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의도하고 조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려서 도움을 준다. 그래야만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생각하기에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정작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만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이제 우리는 진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말을 하게 된다라면 갈등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대부분의 말은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약점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과장해서 각색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남의 관심을 끌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말하게 되면 진실된 소통이 된다.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하고 오히려 충고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내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싸우게 된다.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설령 진실이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꺼려 한다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내가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진실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듣지도 않는 내용들을 오히려 확대 해석해서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립니다. 남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말할 때는 진실에 근거해서 말을 해라. 자기 감정에, 내 추측에, 내 직감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여성분들이 직감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 직감은 결국은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진실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말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드럽게 말하라. 우리는 마치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험악한 말을 사용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 왠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강한 어조로 찍어 누르면 상대방을 납득시킬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위대한 착각이죠. 내가 그렇게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기분 나쁜데? 화가 난데? 엄마는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저항과 반감을 일으킵니다. 즉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상대방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화를 낼 뿐이다.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들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약한 어린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우울한 표정을 짓겠죠. 마치 울려고 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훌쩍 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마치 그게 우리 아이가 반성하고 있구나,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에게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화만 내지? 엄마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엄마는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 짜증나, 화나, 나는 엄마가 싫어. 그런 식으로 저항감만 듣게 됩니다. 즉 아이는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했다,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짓밟혔다, 나는 무가치하다,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엄청난 공격성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게 된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엄청난 공격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거칠게 말하는 부모 밑에는 거칠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생활 할 때도 엄마 아빠처럼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목소리를 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서 보이지 않는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외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는 강한 어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 말을 해야 된다. 그 부드럽게 말할 때 상대방은 설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드럽게 말한다라는 것이 마치 마음이 약해서, 멘탈이 약해서 그런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목소리 큰 사람하고 목소리가 작지만 조단조단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목소리 크고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제풀에 못 이겨서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함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 특히 말할 때는 그 노여움, 분노,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게 된다라면 강하게 화내면서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드럽게 천천히 설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 충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험담이고 비난이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는 충고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그 충고가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정신 차려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절대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충고는 비난이 아닙니다. 지적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직장 상사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이라면 내가 말해주는 충고나 조언이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날지까지도 충분히 살펴본 뒤에 충고를 해도 늦지 않는다. 결국은 좋지 않는 충고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인신공격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라. 자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남들의 어떤 미숙한 행동이나 나쁜 습관을 지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충고를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나서 네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니까 너를 바꿔야 되니까 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한다라면 상대방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즉 말을 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돼야 된다. 그럴 때 상대방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 5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알맞은 때를 기다려서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진실,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강한 어조로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부드럽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네 번째, 충고를 하더라도 그냥 무차별적인 너 나쁜 놈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충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항상 타인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약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더 따라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에게 도움도 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내가 고쳐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에 5가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다 사라질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부부지간에도 말다툼이나 말싸움하지 않고 어떤 서로를 오히려 더 성장시켜주고 도움을 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인간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심리나 마음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면의 치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쓴 책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을 읽어보시면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